네,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생명과학 선생님입니다. 드디어 이번 주 마지막 온라인 수업이네요. 여러분, 요즘 선생님이 온라인 영상을 찍을 때 어떻게 인사를 하고 시작해야 할지 너무 고민이에요. 아무래도 다음 주에 여러분을 만나면 온라인 영상의 인사 멘트를 좀 추천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갑자기, 자, 그러면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쵸? 그럼 오늘은 조금 식상하게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의 핵심 내용은 ABO식 혈액형입니다. 저번 차시까지 우리 몸이 외부에서 침입한 병원체를 어떻게 제거하는지에 대해 배웠는데 갑자기 ABO식 혈액형이 나와서 무슨 관련이 있나 의문이 드는 학생들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체액성 면역을 배울 때 항원 항체 반응에 대해 배웠던 거 기억하나요? 이러한 항원 항체 반응은 병원체가 침입했을 때 특이적 방어작용을 통해 일어나기도 하지만 우리가 혈액 속에 가지고 있는 적혈구 세포를 둘러싼 막과 혈액의 액체 성분인 혈장에 있는 물질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혈액에서 이러한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나는 건지 ABO식 혈액형의 특징에 대해 배우면서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후 어떠한 혈액이 ABO식 혈액형 4가지 중 어떤 혈액형에 속하는지 이를 판별해 낼 수 있는 혈액형 판정 실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ABO식 혈액형에 대해 배우기 전에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이 혈액형이기 때문에 중학교 때 배웠던 혈액의 구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피라고 부르는 혈액은 시험관에서 분리를 해보면 좀 비교적 무게가 무거워서 아래로 가라앉는 고체 성분인 혈구들과 그 위의 액체 성분인 혈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혈구는 혈액의 고체로 구성된 성분인데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혈액의 혈구를 구성하는 세포들입니다. 이 중에서 적혈구는 산소와 이산화탄소와 같은 기체의 운반에 관여하는 혈구 세포이고 백혈구는 이전 시간에서도 배웠듯이 우리 몸의 면역을 담당해주는 세포입니다. 혈소판은 상처가 났을 때 혈액을 응고시켜 혈액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혈구 성분입니다. 네, 혈장은 이러한 혈구들이 떠다니는 액체 성분의 혈액 구성 성분인데요. 이러한 혈장은 물, 즉 수분, 다음에 항체와 같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고 양분과 노폐물과 같은 성분이 피 속에서 함께 순환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혈액은 혈구 성분이 혈장 속에서 둥둥 떠다니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ABO식 혈액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항원항체 반응은 특이적 방어작용 외에도 적혈구의 세포막과 혈장 속 물질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항원항체 반응이 가능한 이유는 각각의 ABO식 혈액형, 즉 A형, B형, O형, AB형이 사람이 가진 적혈구 세포의 세포막이 가진 구조적인 특징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혈액형인지와는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혈액 속에 적혈구를 가지는데요. 그런데 혈액형별로 적혈구 세포의 세포막의 구조에서 차이가 납니다. 네, 실제로 적혈구 세포막에는 각각의 혈액형마다 서로 다른 종류의 특정 탄수화물이 세포막에 결합되어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A형의 적혈구 세포막에는 A라는 예를 든 거예요. A라는 탄수화물이 적혈구 세포막과 결합하고 있고 B형의 적혈구 세포막에는 B라는 탄수화물이 적혈구 세포막과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형의 적혈구 세포막에는 이 두 종류의 A와 B 탄수화물이 결합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AB형은 이 A와 B 탄수화물이 모두 적혈구 세포막과 결합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우리는 이러한 선생님이 예시를 든 물질 A와 B, 이러한 A와 B는 다른 종류의 혈액과 섞이게 되면 외부에서 침입한 항원과 같이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응집원이라는 표현을 써서 응집원 A, 그다음에 응집원 B라고 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혈액형마다 응집원의 종류에 따라 적혈구 세포막의 구조가 다른데 혈구세포뿐만 아니라 혈구를 제외한 나머지 혈장의 구성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혈장은 아까 설명했다시피 액체 성분의 물질이고 다양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A형의 혈장을 보면 B형의 세포막에 있는 탄수화물 B, 즉 응집원 B와 결합할 수 있는 물질 B를 가지고 B형은 A형의 세포막 탄수화물 A, 즉 응집원 A와 결합할 수 있는 구조를 보면 A와 결합할 수 있는 물질 A를 가지고 있습니다. O형은 이 두 가지 물질 A와 B를 둘 다 가지고 있고 AB형은 혈장 속에 이 두 가지 물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응집원 A와 B와 결합할 수 있는 이 혈장 속 성분을 우리는 응집소라고 합니다. 응집원 A와 결합할 수 있는 응집소를 응집소 알파, 요걸 알파라고 읽어요. 그 다음에 응집원 B와 결합할 수 있는 응집소를 응집소 베타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그림과 같이 각각의 혈액형별로 적혈구 세포막 표면에 가지고 있는 응집원의 종류, 그리고 혈장 속 응집소의 종류가 다릅니다. 이러한 혈액의 특징에 의해서 혈액과 혈액이 섞이게 되면 항원 항체 반응과 같은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혈액에서 적혈구의 응집원과 응집소가 결합하는 이러한 반응을 우리는 적혈구의 응집 반응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 개개인은 혈액 속에 적혈구의 응집원과 결합할 수 있는 응집소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때문에 내 몸에서는 평상시에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른 사람의 혈액이 내 몸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혈액형의 혈액이 들어왔는지에 따라 응집원의 종류와 응집소의 종류는 다르겠지만 나의 혈액과 그 사람의 혈액 사이에 응집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 혈액 속에서 정상적으로 기능을 해야 하는 적혈구의 응집원과 또 혈장 속 응집소가 다른 사람의 혈액 속 응집원, 응집소와 결합을 해서 내 몸속의 혈액에서 아주 큰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네, 이게 심해지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수혈을 할 때, 즉 한 개체의 혈액을 다른 개체의 혈액에 넣어서 섞어줄 경우 두 개체의 혈액형을 정확히 판단한 후에 수혈을 해주어야 합니다. 네, 이러한 혈액의 특성 때문에 다량으로 수혈을 해줄 경우에는 혈액형이 같은 사람끼리만 수혈이 가능합니다. 다량 수혈이라는 것은 양이 많다는 의미죠. 네, 그런데 O형은 적혈구 표면에 응집원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따라서 항원으로 작용하는 물질이 없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혈액에게, 다른 모든 혈액형에게 소량으로 수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 B형은 응집소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A, B형은 다른 모든 혈액형에게 소량으로 수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갛게 표시한 화살표는 다량 수혈을 의미하고, 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수혈은 소량 수혈을 의미합니다. 네, 이러한 적혈구의 응집 반응에 의해서 수혈을 해야 할 때 주의해야 한다는 점도 있지만, 적혈구의 응집 반응 원리로 인해 우리 각자가 가진 혈액형을 판단할 수 있기도 합니다. 네, 마지막 주제는 우리의 ABO식 혈액형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4가지 종류의 혈액형별로 적혈구의 응집원의 종류, 그리고 혈장의 응집소의 종류가 달랐었죠. 이러한 차이를 이용해 혈액형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선생님이 지난주 수업에서 아마 각 반에서 농담으로 유튜브 구독자가 50명이 되면 막 팬미팅을 진행한다는 막 그런 이상한 소리를 했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여러분도 알겠지만 그렇게 구독자 수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런데 갑자기 저희 반 부반장 박모 씨가 카톡이 왔더라고요. 이제 팬미팅을 진행해야 된다고. 그래서 봤더니 구독자가 어느덧 50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이제 강당에서 팬미팅을 해야 되나, 막 혼자 고민에 빠졌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이제 뭐라고 이제 강당에서 모아놓고 팬미팅을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교감 선생님한테 찍힐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선생님도 이제 사회생활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아쉽지만 너무너무 아쉬워요. 진짜예요. 진심이에요. 너무너무 아쉽지만 비대면으로 지금 이 영상 속에서 혈액형 판정 팬미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근데 그냥 선생님 얼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네, 선생님이 이제 이 영상을 킨 이유는 사실 혈액형 판정 실험을 과학실에서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조금 기억력이 안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과학실에 실험 도구들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혈액형 판정 실험 도구들을 이용해서 실험을 하려고 과학실에 갔는데, 여러분 우리가 겨울방학 때 공사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도구들이 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막 버려진 것들도 많고 해가지고 영상을 당장 찍어야 하는데 실험 도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왜냐면 여러분 우리 팬미팅이라는 거는 적어도 그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연예인의 혈액형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팬미팅도 할 겸 이제 나의 선생님의 혈액형도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는 계기도 될 겸 해서 영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아쉽지만 실험 도구가 없어서 선생님이 약간 모형으로라도 혈액형 판정 실험을 어떻게 하나 설명하려고 이렇게 또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일단 여기 장소는 여러분이 자주 오는 여기 교무실이에요. 교무실. 그런데 원래는 과학실에서 해야 되는데 또 네, 과학실이 또 문이 잠겨가지고 선생님이 그냥 이 모든 분들이 퇴근하신 이 영상, 이 교무실에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화면에 혈액형을 어떻게 판별할까라고 하는 PPT 내용의 이제 실험 준비물을 보면 일단 첫 번째로 혈액 반응판이 필요해요. 혈액 반응판이라는 거는 혈액을 이제 내 혈액을 채취를 해서 그 혈액을 이제 떨어뜨릴 판을 의미하는데, 좀 선생님이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그냥 이 종이를 혈액판이라고 반응판이라고 생각을 하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혈액 반응판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네, 항 A 혈청이 필요해요. 그래서 실제로 얘들아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여기 잘 보면, 여기 잘 보이려나? 이거 유튜버들이 보면은 막 이렇게 하잖아. 이거 초점 맞추려고. 그래서 여기 항 A 혈청이 이렇게 있습니다. 항 A 혈청 실제로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이거 뽑은 거예요, 인터넷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 항 B 혈청. 이 보면 노랗게 생겼어. 이거 초점 맞추는 거. 항 B 혈청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알코올솜이 필요해요. 알코올솜. 알코올솜은 말 그대로 여러분 그 작년에 우리 교실에서 체온 잴 때 선생님들이 그 체온계 끝에 이렇게 닦았던 요만한 솜 있죠. 그 솜이 알코올솜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체열침. 얘들아, 거기 그림에 나와 있는 체열침은 이게 볼펜이 아니에요. 볼펜이 아니고 그 끝에가 약간 이렇게 잘린 것처럼 생겼는데 거기에다가 돌돌돌돌 빼가지고 침을 꽂아요. 침 뾰족한 침을, 일회용 침을 이제 꽂으면 그 위에 이제 볼 똑딱 하면은 여기 손에 대고 똑딱 하면 여기 손에서 이제 피방울이 나오게 되는 그런 도구입니다. 체열침.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과학실에 없어가지고 선생님이 그냥 비슷하게 생긴 요 펜을 준비를 했어요. 그냥 요게 체열침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과정을 설명을 할 건데 체열침을 이용해서 선생님의 손끝에를 이렇게 피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똑딱 해요. 그럼 여기서 아마 피가 나겠죠. 조금씩 날 텐데 그거를 이 혈액 반응판에다가 이렇게 똑똑 떨어뜨려요. 그래서 그 과정을 얘들아 이렇게 선생님이 그냥 떨어뜨렸다고 생각하고 얘들아 이거 피예요. 핏방울이에요. 핏방울. 핏방울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똑똑 떨어뜨려. 이렇게 똑똑 떨어뜨리는 거예요. 네, 이해 갔나요? 두 방울을 떨어뜨려요. 두 방울을 떨어뜨려. 그 다음에 그 떨어뜨린 혈액에다가 무엇을 각각 한 번씩 이제 떨어뜨리냐면 아까 이 항 A와 B 혈청이 있었죠? 이 항 A와 B 혈청을 아까 그 혈액 반응판에다가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보면 여기 이렇게 혈액을 떨어뜨렸어. 이렇게 선생님 혈액판에다가 혈액을 떨어뜨렸어요. 혈액을 떨어뜨렸죠? 그럼 거기에다가 여기에다가 항 A 혈청을 이렇게 똑 해서 뚜껑을 열어가지고 뚜껑 열어야 돼요, 여러분. 뚜껑 열어서 이렇게 똑 떨어뜨리고 이쪽에다가 왼쪽에다가 아까 A 혈청을 떨어뜨린 곳이 아닌 P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똑 떨어뜨려요. 이게 똑 떨어뜨리면 여기에서 요 두 가지 핏방울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날 거야. 그러면 이 반응이 일어난 걸로 혈액형을 판정할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의 이거 선생님의 피잖아요. 이거 내 피야. 내 피에다가 각각 A와 항 B 혈청을 떨어뜨린 거예요. 떨어뜨렸어.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 보면 자세히 보면 요런 결과가 나타났어요. 요런 결과. 지금 보면 아까 요게 파란색 항 A 혈청이었고 요게 노란색이죠, 주변이. 요게 항 B 혈청이에요. 했더니 어때요? 결과가? 그냥 P랑 항 A 혈청과 항 B 혈청이 섞인 결과가 나왔어. 특별히 어떤 특별한 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혈청 A와 B가 내 P와 섞인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제 이걸 통해서 선생님이 어떤 혈액형을 갖는지 여러분이 판정을 해내야 돼요. 이해됐나요? 네, 그럼 일단 얘들아, 선생님은 여기까지 영상이 나오고 다음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할게요. 안녕. 네, 여러분 영상 잘 봤나요? 선생님이 좀 민망해가지고 이 영상을 제거하는 방법을 몰라서 일단 모자이크 처리를 해놨는데 가려지지가 않네요. 그냥 모자이크 처리됐다고 하고 이제 왼쪽 더 이상 보지 말고 오른쪽을 봐주세요. 이제 실험을 선생님의 피를 이용해서 실험을 했는데
우리가 사용했던 항 A 혈청이라는 것과 항 B 혈청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궁금증이 생길 것 같아요. 이 항 A 혈청과 항 B 혈청은 누군가의 뭐 피에서 추출을 한 것이 아니라 과학 실험 물품을 파는 곳에서 이제 파는 이제 실험 물품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이 실험을 하기 전에 이 항 A 혈청과 항 B 혈청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고 일단 실험을 했습니다. 설명을 해보면 항 A 혈청에는 우리가 아까 배웠던 적혈구 표면에 있는 응집원 A에 대한 항체, 즉 응집소 알파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 B 혈청에는 응집원 B에 대한 항체, 응집소 베타가 들어 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보여준 선생님의 실험 결과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선생님의 혈액형을 이제 맞춰보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선생님의 혈액에서는 이 항 A 혈청과 항 B 혈청을 떨어뜨렸을 때 뭐 눈에 띄게 큰 변화가 없었죠. 그리고 그냥 두 가지 항 A 혈청과 혈액이 그냥 섞였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의 혈액에는 응집소 알파와 응집소 베타와 결합을 하는 응집원이 있는 걸까요? 네, 선생님 혈액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죠. 그래서 선생님의 혈액에는 이 항 A 혈청 속에 있는 응집소 알파와 항 B 혈청 속에 있는 응집소 베타와 결합하는 응집원이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응집원 A와 응집원 B가 선생님의 혈액 속에는 없어요. 그러면 선생님의 혈액은 무슨 형일까요? 네, 그쵸. 아까 응집원 A와 응집원 B를 갖지 않는 혈액은 O형이었죠. 그래서 선생님의 혈액은 O형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 조금 이해 가나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마지막으로 혈액형 판정 실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혈액형 판정을 실험을 하게 되면 혈액형마다 적혈구 표면에 가지고 있는 응집원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일단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항 A 혈청에는 응집소 알파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 B 혈청에는 응집소 베타가 들어 있어요. 따라서 A형인 사람의 혈액에 이 두 가지 혈청을 각각 떨어뜨려 보면 A형인 사람은 적혈구 표면에 응집원 A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항 A 혈청을 떨어뜨린 쪽에서만 항원항체 반응, 즉 응집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실제 그림이 나와 있는데 A형인 P에서는 이렇게 혈액들이 응집 반응이 일어나서 뭉쳐져 보이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 항 B 혈청을 떨어뜨린 쪽에서는 별로 크다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혈청과 혈액이 섞여 있는 형태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B형인 사람은 응집원 B를 갖기 때문에 항 B 혈청을 떨어뜨린 부분에서만 응집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B형인 사람의 혈액에서는 밑에 있는 항 B 혈청을 떨어뜨린 곳에서만 이렇게 혈액이 응집을 하는 응집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항 A 혈청을 떨어뜨린 곳에서는 응집원 A가 없기 때문에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혈액이 이렇게 혈청과 섞인 모습을 나타나게 돼요. 그 다음에 A, B형은 적혈구 표면에 응집원 A와 B를 둘 다 가졌었죠. 그래서 A, B형인 경우에는 항 A 혈청과 항 B 혈청을 떨어뜨린 두 곳 모두에서 응집 반응이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응집 반응이 일어남. 밑에서도 응집 반응이 일어남. 네, 이제 마지막으로 O형. 네, 선생님은 O형이었죠. O형은 네, 응집원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O형과 같은 경우는 그냥 혈액과 항체가 섞여서 큰 변화는 없어요.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음. 그냥 섞여 있는 형태의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혈액형마다의 이런 적혈구의 특징과 혈장의 특징으로 인해서 혈액형 판정 실험을 수행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내용 여러분 좀 어땠나요?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들어본 혈액형에 대해서 다뤘기 때문에 이번 주에 수업을 들었던 이제 1차시, 2차시 수업보다는 조금 덜 어렵고 조금 더 흥미로웠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의 혈액을 이용해서 과학실에서 실험을 해봤으면 훨씬 더 재밌었겠지만 그럴 수가 없어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을 꼭 한번 복습을 해보고 네, 다음 주 등교 수업에서 우리는 다시 밝은 모습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강의 듣느라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